믹스커피 그냥 맛있어서 드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괜히 불안해지셨죠? 당 너무 많다, 프림이 나쁘다, 하루 한 잔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돌면서 아침마다 손이 덜컥 멈추곤 하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끊으라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온갖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마실 때마다 찝찝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믹스커피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런데요,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믹스커피가 마시는 타이밍과 조합만 살짝 바꾸면 혈당이 덜 튀고 속도 편안해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믹스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하루 한 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잘못된 타이밍에 마시니까 속이 불편하고 혈당이 흔들렸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평생 끊으려고 애쓰던 분들도 다시 부담 없이 즐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딱 두세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10년 넘게 믹스커피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이 방법 알고 나서는 매일 아침 행복하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걸 왜 이제 알았냐고요. 저는 17년간 식생활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이미연 박사입니다. 41살이고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개선해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커피나 믹스커피처럼 일상적으로 드시는 음료가 실제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들만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믹스커피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시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려서 못 드셨거나 마시고 나면 속이 불편해서 포기하셨던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들려주세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김영수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주변에서 너무 나쁘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느 날부터는 마실 때마다 찜찜한 기분이 드셨대요. 아들이 당뇨 조심하라고 믹스커피 좀 끊으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드실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마시면 괜히 허전하고 뭔가 하루가 덜 시작된 느낌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마시던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끊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혈당도 걱정되고 프림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마시자니 생활에 활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끊어야 하는 거냐고, 대체 뭘 마셔야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믹스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수님은 아침 식사 직후 바로 믹스커피를 드셨고 점심 먹고도 또 바로 마셨던 거예요. 게다가 하루에 3잔씩 드시니까 당연히 혈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2가지만 조절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후 바로가 아니라 1시간 반 정도 뒤에 드시고 입에 들어가는 단순당만 하루 전체로 조금 줄여보자고요. 믹스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빵이랑 과자를 줄이고 대신 믹스커피는 그대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 3잔을 한두 잔으로만 줄여보시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속 불편함이 줄고 오후 피곤함도 훨씬 덜하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영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마시는 방법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타이밍만 바꿔도 횟수만 줄여도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커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지금까지 속이 불편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믹스커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한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프림을 진짜 무서워하세요. 트랜스 지방 덩어리다, 혈관 막힌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프림만 빼고 마시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프림의 정체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프림은 코코넛에서 나온 식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양이에요. 국내 식품 관련 자료를 보면 프림 1포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정말 아주 적은 양입니다. 하루 한 잔 기준에서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물론 하루에 5잔, 6잔씩 마신다면 당연히 누적이 되겠죠. 하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라면 프림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정호 69세님도 프림이 무서워서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셨는데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부담을 내려놓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한 잔씩 편안하게 즐기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 한 잔은 괜찮고요. 마실 때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더 좋아집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속에도 훨씬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빈속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지 마시고 식후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에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속 불편함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프림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설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믹스커피 하면 다들 설탕 폭탄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숫자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은 대략 5g에서 6g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죠? 국내 음료 비교 자료를 보면 우유나 요구르트, 심지어 콜라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믹스커피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콜라 한 캔에는 약 35g 정도의 당이 들어있고 요구르트도 제품에 따라 15g에서 20g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만난 장성자 71세님은 콜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믹스커피만 피하셨대요. 그런데 실제 당 함량을 비교해드리니까 깜짝 놀라셨죠. 믹스커피가 오히려 훨씬 적다는 걸 그때 처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단순당은 하루 전체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먹는 빵, 과자, 음료, 과일까지 다 합쳐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단순당은 하루 전체로 보셔야 하고요. 가능하면 25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믹스커피가 6g 정도니까 나머지 20g을 다른 음식들로 채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 잔 누적으로 마시면 결국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잔만 권장드리는 거예요. 혹시 믹스커피가 단순당 폭탄이라고 믿으셨나요? 이제 생각 좀 바뀌셨죠? 카페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약 6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아메리카노 한 잔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아메리카노는 보통 150mg에서 200mg 정도 되거든요. 국내 식약처 기준으로 성인 하루 권장 최대치는 400mg입니다. 그러니까 믹스커피로만 따지면 하루 6잔까지는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6잔이나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카페인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전병문 68세님은 믹스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셨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실제 원인은 늦은 저녁 식사였어요. 저녁 8시에 식사하시고 9시에 믹스커피 드시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셨던 거죠. 카페인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일반 믹스커피보다는 디카페인 믹스 종류로 바꿔보세요. 요즘은 디카페인 믹스커피도 맛이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가 예민하신 분은 천천히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급하게 드시면 카페인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카페인 때문에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바로 혈당 걱정을 덜어주는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같은 믹스커피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식후 2시간 이전에는 우리 몸의 혈당이 계속 오르는 중이거든요. 이때 단순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또 마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대사 건강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식사 직후 단순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줘요. 제가 만난 허경태 74세님은 이걸 직접 경험하셨어요. 식후 바로 마실 때랑 2시간 뒤에 마실 때 혈당 차이를 본인이 느끼셨대요. 식후 바로 마시면 어지럽고 나른한데 2시간 뒤에 마시면 그런 증상이 훨씬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식사 후 최소 90분에서 120분 정도 지난 뒤에 드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식사 후 최소 90분에서 120분 뒤에 드세요. 아침 7시에 식사하셨으면 9시쯤, 점심 12시에 드셨으면 2시쯤 이렇게 시간을 두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분들이 계세요.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하루 한 잔이 적당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을 더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보통 어느 타이밍에 드시나요? 식후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 시간 두고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에 뭔가를 추가하면 건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바로 강황, 계피, 생강 같은 향신료들인데요. 이것들은 항염 작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생강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남정의 70세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믹스커피에 계피 한 꼬집 넣고 드세요. 향도 좋아지고 따뜻한 느낌도 더 강해져서 정말 만족하신대요. 겨울에 특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강황, 계피, 생강은 아주 소량만 넣어서 향을 익히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맛이 이상해지니까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도 안 되는 양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해 주셔야 합니다. 향신료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정말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떤 조합이 가장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계피가 제일 무난하고 맛도 좋으니까 계피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한 핵심 포인트 6가지였습니다. 프림도 생각보다 괜찮고 설탕도 적고 카페인도 부담 없고 타이밍만 잘 지키면 되고 좋은 조합도 있다는 걸 아셨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내용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관리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믹스커피를 평생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생활 관리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순당을 하루 전체로 관리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한 잔의 당만 보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믹스커피 자체보다 하루 전체 단순당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오전 간식으로 과자 먹고 점심 후에 요구르트 마시고 오후에 빵 먹고 저녁에 과일 먹으면 당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믹스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 식습관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빵, 과자, 음료, 과일까지 다 합쳐서 하루 25g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믹스커피가 6g 정도니까 나머지 19g을 다른 음식들로 채우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차요. 빵 한 개만 먹어도 10g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관리법은 뭐냐면 간식을 줄이고 믹스커피는 그대로 즐기는 겁니다. 과자나 빵을 줄이면 믹스커피는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믹스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다른 군것질을 줄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하루에 먹는 모든 음식의 당 함량을 다 합쳐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단순당 얼마나 드시는 편인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빈속을 피하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를 민감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위벽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바로 믹스커피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물 한 컵부터 드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식사 후 90분 정도 지나서 믹스커피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마실 때도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면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모금 마시는 식으로 10분 정도 걸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카페인이 위벽을 갑자기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첫 커피를 드시나요?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는 물 한 컵 먼저 드시고 식사 후에 시간 두고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하루 물 섭취 늘리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커피만 자꾸 마시면 실제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를 물처럼 마시면 갈증이 심해지고 입도 마르고 변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커피 한 잔 마실 때 물 2모금 함께 드세요. 믹스커피 한 잔 다 드시고 나서 물을 한 컵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탈수도 예방하고 입안도 깔끔해지고 카페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정말 커요. 물과 커피, 어느 쪽을 더 자주 드시나요? 커피가 더 많으시다면 오늘부터는 물을 더 자주 드시는 걸 목표로 삼아 보세요. 네 번째는 잠을 방해하지 않는 카페인 시간표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시간이면 빠지는데 어떤 분은 6시간 이상 걸리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늦은 오후에 믹스커피 드시고 밤에 잠이 안 오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늦은 오후에는 가급적 일반 믹스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믹스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요즘 디카페인 믹스커피도 맛이 정말 좋아졌어요. 일반 믹스커피랑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실 정도로요. 만약 오후에 뭔가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시면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걸 드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은 커피 때문에 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후 3시 이후로는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 위가 예민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음료를 조심하셔야 해요. 뜨거운 음료는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믹스커피를 끓는 물에 타서 바로 드시면 뜨거운 온도 때문에 위벽이 자극받고 거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과하게 뜨거운 믹스커피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온도로 바꿔보세요. 끓는 물에 타서 한 5분 정도 식혔다가 드시거나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온도만 살짝 낮춰도 속이 훨씬 편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너무 차갑게 드시는 것도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식혀 드시는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녹차도 마시고 초콜릿도 먹고 에너지 드링크도 가끔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는 한 잔인데 카페인 총량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녹차 한 잔에도 30mg 정도 들어있고 초콜릿에도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하루 400mg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실 때는 더 조심하세요.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점심 후에 녹차 한 잔, 오후에 또 믹스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면 총 150mg 정도 되니까 아직 여유는 있지만 거기에 다른 것들까지 더하면 금방 늘어나요. 본인이 하루에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믹스커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믹스커피로 위안을 받으세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하는 음료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믹스커피만 찾으시면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끔은 다른 방법도 써보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신다거나 잠깐 산책을 한다거나 창문 열고 심호흡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요. 믹스커피를 즐기되 그게 유일한 위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골고루 쓰시면 믹스커피에 대한 의존도도 줄고 카페인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어요. 건강한 습관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절에 따른 조절법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 믹스커피 드실 때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니까 믹스커피가 더 당기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피나 생강을 조금 넣어서 더 따뜻하게 즐기시면 좋습니다. 계절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그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현명해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본인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겁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후 3시까지 마셔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점심 이후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관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양을 줄이거나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를 위해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믹스커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 틀린 이야기에 가까워요. 잘못 마시면 혈당이 흔들리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줄이고 일상에 활력을 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 자체를 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시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요. 프림도 하루 한 잔 기준으로는 소량이라 큰 문제가 없고요. 설탕도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5g에서 6g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콜라나 요구르트보다 훨씬 적은 양이에요. 카페인도 아메리카노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하루 한두 잔은 전혀 부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식후 90분에서 12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시는 것, 그리고 하루 총 당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후 바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잠을 못 자고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생 즐기던 습관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기대되는 작은 즐거움이 생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생기고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도 편하게 한잔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지키면서 일상의 즐거움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바로 식후 90분 뒤에 천천히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바꿔도 혈당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아침 7시에 식사하셨으면 8시 30분쯤 드시는 거예요. 딱 이것만 지켜보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속도 훨씬 편하고 오후에 피곤함도 덜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실천법은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 3잔, 4잔 드시는 분들은 2잔으로 줄여보세요. 2잔 드시는 분들은 1잔으로 줄여보시고요. 대신 다른 시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카페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물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 드실 때 물 한 컵을 같이 드세요.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탈수도 막고 카페인 부담도 줄고 입안도 깔끔해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 가능하죠? 네 번째는 계피나 강황 같은 향신료를 조금 넣어보는 겁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도 안 되는 양만 넣어도 항산화 효과도 있고 향도 좋아져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통 하나 사다 두시면 한 달은 쓰실 수 있어요. 새로운 맛을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후에 또 커피가 당기시면 디카페인 믹스커피를 드세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잠은 훨씬 잘 오실 거예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다양한 디카페인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타이밍을 추천드립니다. 식후 90분 뒤에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믹스커피, 오늘부터 어떻게 드실 계획이신가요? 식후 90분 뒤로 바꿔보실 건가요?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실 건가요? 아니면 계피를 넣어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효과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믹스커피 즐기시면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